유독 아침에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와 그래도 함께 해보시죠. 힘내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간밤에요. 네. 미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뭐 다 아시겠지만 4% 네.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테슬라가 15%가 빠졌어요. 깜짝 놀랐고요. 검은 월요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버핏 옹을 빨리 따라갔어야 되는데 라는 현금으로. 생각도 좀 들고요. 진짜 현금이 쓰지 않으면 또 가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야,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음. 증시도 물론 미증시에 따라갈 수밖에 어느 정도 네. 없겠지만 그래도 미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좀 견조하다 싶었는데 낙폭 조금씩 또 키우면서 양시장이 2%대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네. 맷집이 좋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하는 날이고요. 네. 여러분도 오늘 참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또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맞아요. 시장 상황도 네. 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PB들의 수다. 오늘은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보고 싶었던 우리 광주남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혜 씨, 김대문 어드바이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금융1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문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은경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은경 어드바이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NH 투자증권 광주금융센터 나은경 어드바이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이렇게 사실 이게 차분한 게 기본적인 어떤 성정이세요. 베이스예요. 차분하게 네, 시장 상황을 차분차분 알려주시는 또 막상 이제 전략 들어가면 또 날카로운 점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그야말로 그런 얘기가 필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뷰가 같으면 같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다르면은 다른 시각에서도 좀 바라봐 주시고 저희의 어떤 갈팡질팡한 네. 마음을 좀 오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 둘째 주 지나가고 있고요. 3월은 늘 얘기하지만 봄의 시작이다, 네. 뭐 새학기의 시작이다, 맞아요.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한데 미국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년 만에, 뭐 2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특히나 빅테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15% 급락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대문님부터 이야기를 좀 부탁을 표정이 드리겠습니다. 어두우신 건 시작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걱정이 사실 없었었어요. 워낙 이제 장기 성장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산 차원에서 미국 주식 편입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좀 작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에 이 2주간의 어떤 나스닥의 급락 조정을 좀 보면서 굉장히 고객님들도 그렇고 고객님들의 상담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네. 되나라는 좀 본질적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고민이 많다. 네. 결론은 이제 뒤에 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신 결론. 뭐 이 고민에 대한 네. 결론을 명확히 해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그 속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은경 씨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이제 워낙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가장 좀 좋았기도 하고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외치면서 맞아요. 미국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뒤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유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좀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조금 더 미국 주식에는 좀 주의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근데 시장이 진짜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또 지나고 보면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을 네.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네.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기회인 건지 아니면 음. 정말로 도망가야 될 때인 건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금 제가 던진 이 의문인가요? 도망가야 될 때인 건지 맞습니다. 더 사야 될 때인 네, 건지 센터 맞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일단은 저희 역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네. 노출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방어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 일부를 비미국 자산으로 좀 돌려야 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와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워낙 미국에 들어가 있는 자산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제 비미국 자산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손실을 확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까지 보여줬던 오로지 미국만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관세에 대한 관세를 비롯한 어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네. 하면 이제 미국 주식 반등의 기회로 비미국 자산 쪽으로의 어떤 일부 편입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올해는 좀 투자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뭐 이렇게 우리가 단기로 보지 않고 좀 그렇죠. 길게 네. 하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주식이 좋다 하는데 이렇게 머뭇거려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갔다 보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맞아요. 이게 지금 야,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물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더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 조금 더 음.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 이건 하락의 시작이다. 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지. 손절이라도 하고 뭐 이런 부분 진짜 지금 좀 중요한 선택의 기로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또 지금 네. 사실 이렇게 미국 주식이 다른 뭐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트럼프 2기 이제 초반 정책이 뭐 주가 증시 부양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관세 인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연방 정부 구조 조정 그리고 이제 국방비 분담 요구 등 이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기 네.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발언을 했던 것도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일부 뭐 좀 네, 감수를 예, 해야 된다. 감수를 좀 네. 경기 둔화를 감수를 해야 된다. 뭐 그거는 뭐 작은 사소한 일이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경기 둔화를 뭐 수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 금리 안정을 좀 추종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뭐 미국 또 증시가 좀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사실 트럼프가 자기의 주지율을 낮춰가면서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증시가 낮아지고 좀 지지율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을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대로 두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이 네. 있으시네요. 네, 사실 뭐 어느 정도 시장 금리 이제 인하 쪽으로 정책을 내세우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사실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좀 싶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방향성을 좀 바꾼다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네. 사실 여러 얘기하고 우리가 며칠 전부터 얘기하던 바잖아요. 금리를 일부러 그 어떤 좀 우리의 낮추려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큰 그림이 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고 그렇죠. 시장 지금 미국이 지금 바라는 바가 뭘까 이런 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읽어보려는 노력을 맞아요. 좀 하고 네. 있는데 상담을 해주실 때도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좀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지 어드바이저님. 뭐 요즘에 워낙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에 어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좀 상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여러 변수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본질적으로 일단 고객님들께는 조금 통화를 조금 분산할 필요는 있다. 통화? 네. 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자산만 100%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하다못해 달러화라든지 아니면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렇게 통화를 좀 분산을 함으로써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 조금 포트폴리오를 지켜갈 수 있는 전략을 네. 꾸려 가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뭐 인구 구조라든지 아니면 현재 처해져 있는 경제 현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미래에도 원화만 주구장창 들고 가는 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달러나 뭐 엔화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편입을 해 가시면서 이 통화를 통한 어떤 자산에 투자를 이제 해볼까에 네. 대한 부분을 조금씩 고민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좀 어려운 게 사실 이 통화를 여러 통화를 또 생각을 해야 되면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트렌드와 네. 뉴스를 공부를 해야 맞아요. 되는 게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렵죠. 네. 시간이 맞습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와 상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익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좀 힘들지 않나 어렵다 제 생각으로는. 근데 어쨌든 통화 분산, 달러와 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도 네, 좀 맞습니다. 통화를 분산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뭐 새겨 듣고. 새겨드려야죠. 그러니까. 네. 우리 어드바이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이제 뭐 트럼프가 어느 정도 뭐 좀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긴 네. 했지만 사실 트럼프는 워낙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언제까지 또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핵심 포인트를 이 트럼프랑 전혀 좀 관계가 많이 없는 그런 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국가라던가 아니면 그런 업종 쪽으로 무조건 일단은 좀 도망가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중국이랑 유럽 이런 쪽으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종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런 관세라던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네. 트럼프 발언에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있을까? 그 정도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실 맞습니다. 인터넷 안 하는 나라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영향을 뭐 어. 많이 주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중국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사정권에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도 해줬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사실 트럼프랑 뭐 연관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연관은 있지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오히려. 곳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경제 질서 개편이 좀 각국이 좀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의 뭐 국방 및 인프라 이제 지출 확대 계획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럽이 뭐 이제 독일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제 억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개선 기대감을 좀 우리가 시장에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쪽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그냥 요 근래만 보면은 미국과 조금 상대적인 느낌이 유럽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또 항생테크라든지 뭐 항생지수라든지 그렇죠. 중국도 그랬는데 그냥 단기적인 차트 분석일 수도 있고 지수만 바라봤을 때는 이번에 미국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독일이라든지 다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결국에는 세계 경제를 봤을 때 미국이 끌고 내려가면 다 같이 좀 안 좋아지거나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 혹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네, 부분들. 그렇죠.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분위기 이제 시장 분위기를 네.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뭐 정반대로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도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낙폭이 좀 더 적을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자산이라 나라 쪽으로 좀 더 이제 분산을 시킬 그런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만 시장을 볼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어드바이저님들께 지난 한 주간의 또 업앤다운 자산군별로 또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문 어드바이저님. 뭐 사실은 지난 주간의 업앤다운 자산군을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오늘 증시가 또 너무 안 맞아요. 좋아서 이제 저번 주에 올랐던 이런 업종들이 뭐 이번 주에 덩달아 좀 같이 빠지는 이런 현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업종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드릴 텐데 이제 그때 준비한 업종이 바로 방산 업종입니다. 네, 방산. 그래서 사실은 저번 주에 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런 독일의 어떤 방산주를 필두로 유럽의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렇죠. 이제 덩달아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에게 좀 수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주의 대표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에 시총 순위가 28위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올해만 한 100%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위권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추가적으로 더 흥미있게 또 보는 자산 중에 하나는 바로 원자재 쪽에서 구리 가격도 굉장히 좀 움직임이 재미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유가나 철강석이나 이런 원자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가격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양회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 이제 이번 양회에서는 어떤 민간 주도의 발전과 AI 기술 육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튬 전지라든지 등등 이런 AI 기술 전반에는 네. 사실 구리가 필수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중국 주도의 어떤 구리에 대한 수요 움직임에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에 엄청 민감한데 사실 지금 철광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구리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또 예측들이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구리 가격은 좀 진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방위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국이 좀 다르게 움직일 만한 그렇죠. 여지가 있었다면 네. 이게 침체 이슈에는 여지없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대응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업앤다운 어떻게 제시를 좀 봐주실까요? 해주시는지. 네. 이제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 업앤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과 뭐 논유해지,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들의 가장 크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기존까지 있어왔던 그런 상황들과는 전혀 반대적인 이제 모습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계속 좀 지속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취임하고 트럼프 취임하고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어제 2년 됐냐고 하시는 네, 분도 있는데 와. 한 2달 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2달 넘었나요? 2달 안 됐어요. 2달 안 됐어요? 2달 안 됐어요. 1월 1월 말 정도? 20일 네, 뭐 맞습니다. 말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내 머릿속이 트럼프여라 그래 지금 진짜.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뭐 뉴스가 진짜 쏟아집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두 네. 분이 최근에 들은 이제 센터에 계시면서 우리 네. 현장 얘기를 좀 듣고 그렇지, 싶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좀 시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하나씩 알려주고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요즘 들어서 유독 좀 문의를 많이 받는 게 이 중국 주식을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그런 문의도 좀 굉장히 네. 많이 그러니까 받아요. 중국 주식 사실 관심을 안 뒀다가 맞아요. 요즘에 네. 확 느껴진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 뭐 BYD라든지 뭐 알리바바, 네. 뭐 약간 샤오미, 텐센트, 뭐 이런 홍콩하고 중국에 상장된 주식을 좀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좀 느끼는 점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거의 중국 주식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약간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고정관념 네. 이런 게 조금 있었고 실제로 중국 정부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한때 중국이 이제
국영기업 주도의 어떤 발전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약간 뭐 알리바바의 회장이 갑자기 언론상에서 막 사라진다라든지 어디 갔어, 맞아요. 맞아. 네. 이런 사례를 우리가 겪다 보니까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좀 쉽게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요즘에 아까 나은경 대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미국 외의 어떤 증시들의 성과가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들어서는 중국 증시에 대한 성과가 가장 좋다라는 점이고 그렇죠. 네. 이번 양회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점이 좀 그 부분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로서도 맞아요. 사실 뭐 증시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기술 격차가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조금 빠르게 캐치를 했으면 과연 지금과 같은 미국 주도의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아쉽고 진짜. 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 M7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15조 달러에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서 한 네. 10조 달러 네.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중국의 빅테크들의 시총 합산은 1조 달러에서 한 1.5조 달러까지 좀 늘었더라고요. 여전히 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중국 빅테크들의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있다라는 점도 이런 중국 기술주들의 어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던 하나의 원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조금 이따 양회에 대해서도 조금 네.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중국 네, 주식에 대한 맞습니다. 상담 사례가 좀 늘었다. 저희도 네. 최근에서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공부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국내 이슈들도 약간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관심사는 뭐 이번 주 금요일에 과연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 14일 날 우리가 그쵸, 또 많은 이제.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예상 날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정말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그럼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그렇죠. 건지에 대해서 네. 사실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 특정 결과가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뭐 탄핵 심판 이제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잠재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그렇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정책 강화 그리고 뭐 정치 리스크 해소 그리고 정권 교체 및 만약에 대선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이 경기 부양 정책을 또 발표를 하잖아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강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코스피의 안정성을 좀 더 높이고 원화 강세 압력 확대와 함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맞아요. 네. 해소. 근데 사실 국내 정치 이슈는 이번 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결과까지 얘기하셨으면은 저희야 뭐 상관없지만 저희 코너가 굉장히 핫해질 뻔하긴 했는데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뭐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봐야 되는데 관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저는 이제 조금 피곤해졌어요. 관세 이야기를 너무 듣고 전 미리부터 피곤했어요. 그래요? 언제야 피곤해요? 아 오래 버텼네. 그나마 체력이 조금 정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됐다 아니다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 때문에 또 움직이는 것들 거기에 또 파월은 나와가지고 달래줍니다. 지친 너희들의 마음 아직 우리 경제 괜찮아 견조해 그럼 살짝 올라가려고 하면 또 무슨 말이 나오고 이게 그래서 미국 경제에 비관론 vs 낙관론이 계속 부딪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어제 낙폭 보면은 이거 낙관론으로만 보기에는 해석하기에는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문 어드바이저님의 시각은 낙관 vs 비관. 사실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음. 여전히 낙관론이었는데 네. 이제 어저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면서 약간 이제 낙관론에서 비관론 그 중간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요즘의 상황을 보면 참 트럼프 대통령은 좀 장기 금리 인하를 시키는데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아무래도 장기 금리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경기를 좀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증폭을 시켜서 금리를 좀 떨어뜨려야겠다.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어저께 저희 이혁진 차장님이 나오는 방송을 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때 발행한 어떤 단기 국채에 대한 어떤 차환 과정에서 좀 국가의 어떤 이자 비용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그렇죠. 게 네. 가장 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까지 그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네. 아마 상반기 내에 미국 증시가 안정화를 잡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어허. 라는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기다렸다가 조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미국 자산으로 일부는 좀 돌리는 방향으로 이제 고객분들 상담할 때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네.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AI를 필두로 한 미국 빅테크들의 이익 성장은 멈추지 않았구나라는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이익이든 가이던스든 뭐 어닝 서프라이즈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증시가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시면서 최대한 좀 천천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당분간은 좀 시장을 멀리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프로를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오늘 우리 편자단 나오신 이혁진 차장님과 하는 거 보고 저도 있었죠? 거의 매주 월요 주간 전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 이혁진 차장님이 저희 네. 직원분들한테는 메신저로 매일매일 전략 같은 거를 아,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담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네네네.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쏙쏙 필요한 네. 부분만 이렇게 캐치를 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댓글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야죠. 제가 달아주세요. 내려가면서 열심히 되겠습니다. 홍선의 예쁘다 혹시 본인 계신 거 아닌가? 제가 그러진 않았는데. 이혁진 차장님 지금 보고 가시려나? 기분 좋으시겠다. 아유 진짜 전문가의 전문가. 진짜 기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저희도 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김대문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좀 이 증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실적 이런 거에 연관하지 않고 그래서 트럼프의 말에 이제 움직임이 좀 더 좀 증폭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주신 거에는 동의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주식만 좀 봤을 때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도 좀 완연한 좀 과매도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국면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이유 없어도 나오기 좀 충분한 자리까지는 지금 좀 도달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좀 모색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좀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 주가 이제 반등 시에는 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트라이 할 때는 이런 좀 낙폭이 좀 과대했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대비 이제 특히 낙폭이 좀 컸던 빅테크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브로드컴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워낙 지금 뭐 이제 실적 도 좋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좀 좋게 이제 네. 제시했던 브로드컴이랑 또 AI 이제 관련해서 이제 활용 광고 수익이 좀 더 증가가 기대되는 메타라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PER이 지금 19배까지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아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트럼프 풋을 기대했다가
파월 푸시 나왔다. 근데 뭐 하루 만에 네. 이번 주 이제 시작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국가경제위원장도 그렇고 뭐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맞습니다. 연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주식 시장은 약간은 이제 등한시하는 네. 이런 발언들을 좀 쏟아내면서 시장이 시장에 좀 우호적인 얘기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트럼프 세션 우려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어쨌든 그치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봐도 좀 과매도된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셔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 정점을 좀 통과했다. 관세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트럼프 시작하면서 정부 시작하면서 볼 때는 관세 그다음에 한 주 감세였거든요. 감세가 같이 갔었죠. 근데 감세 말은 너무 안 오고 음. 너무 안 나오고 관세만 이제 주구장창 나오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정점은 좀 통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6월 중에 미국과 중국 정상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이제 외신통에서 네. 좀 나오긴 하더라고. 뭐 생일 회담이다. birthday. 네. 생일 부분이 비슷하대요. 그래요? 어쨌든 같이 하고 치는 어.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음.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관세 이슈가 조금 잦아들 가능성? 사실 이제 관세를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협상의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자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이제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민간 경제 어떤 소비 심리 자체도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렇게 소비가 든든하게 버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의 효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높지만 네. 미국은 모두 다 아시듯이 어떤 주식과 관련된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2011년도 이후에 보여줬던 장기 성장으로 인한 어떤 미국 국민들의 부의 효과가 굉장히 소비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데에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고 네. 뭐 재무장관 역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큰 우려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세로 인한 노이즈는 뭐 자그라들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반영하는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국가들을 통상 국가들에 대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최악에서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S&P 500의 어떤 상승을 본인의 치적으로도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번 하락의 기회로 조금 뭐 아까 말씀하신 많이 빠진 빅테크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보편 관세 얘기도 나오고 네. 좀 이렇게 되면 뭐 그나마 조심스럽게 좀 정점 얘기가 나올 수도 네. 있겠지만 아직은 나올 얘기들이 좀 많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할 얘기가 좀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그렇죠. 네. 지표 얘기로 좀 가볼까요? 지표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지금 메롱님께서 계란 얘기, 우리 계란 수출하고 있다,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계속 관세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물가까지 함께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이면 저희가 CPI 또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곧 PPI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지수는 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가 지표. 나은경 어드바이저님께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추후의 물가는 잘 모를 네. 수 있지만 일단 2월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이제 기저부담 완화로 현재 이제 컨센서스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CPI, PPI 모두 지금 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둔화된 이 CPI와 PPI 결과가 좀 발표가 좀 된다면 그동안 좀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괴롭혀왔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좀 빠르게 좀 후퇴하고 추후 금리나 기대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파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닌 실물 지표 결과로 미 통화 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이제 된다고 하면 조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CPI가 수요일 밤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간. 네, 수요일 밤으로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화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침체 우려는 이미 좀 깊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만약에 요게 깜짝으로 좀 높게 나온다. 이러면 네. 이제 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게 그렇죠. 나오니까 네. 이번에 진짜 음. 물가 지표가 또 중요도가 올라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김대문 어드바이저님이 중국 문의도 많다. 네, 맞아요. 네.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말씀해 음. 주셨으니까 중국 얘기로 좀 가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중국은 보통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양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특정 이제 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네. 그 산업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방정부 차원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실행 계획들이 네. 발표가 되게 되고요. 네. 그 계획들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경향성은 있어요. 이제 이번 양회에서 뭐 가장 제가 어떤 눈에 띄게 좀 네. 봤던 부분은 기존에는 정부가 어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내세워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기술 경쟁에서 좀 우위를 잡아보겠다라는 네. 정책에서 이번에는 민영 경제 촉진하고 이제 경기 부양책, AI 기술을 좀 많이 강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냥 경제가 아니라 민영 경제라는 측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어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로 이미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 있으니 네. 여기서 더 기술 개발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좀 우위를 잡아보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주식시장에 어떤 집중을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내수주보다는 현재는 테크주 위주로 테크주, 보시는 게 기술주 맞다라고 위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을 3에서 4%로 늘린다고 발언은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수 부양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 강력하게 확인되는 점은 사실 없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접근을 하실 거면 테크주 중심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는 합니다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기회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경 어드바이저님도 양회 관련돼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경제 성장률 5% 어떻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양회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 이제가 좀 많이 부양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정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1월, 2월 지금 수출입 지표랑 뭐 CPI, PPI 지표를 좀 봤을 때 좀 부진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7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물 지표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런 실물 지표 개선 여부를 이제 먼저 봐야 이 정책 신뢰도 회복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경제기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의 수준에서는 기대감만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실물 경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를 어느 정도 좀 이제 확인을 해야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두 분의 의견이 좀 약간씩 다르죠. 이제 네.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어느 쪽에 쌈 좀. 어느 쪽에 전문인데, 이제 그거. 동의하시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미리 이제 서로 의견 맞춰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갈리게 하고 네. 있는 건 아니고 같은 각자 센터에서 오시긴 하지만 네. 그 출발부터는 대화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네, 서로 그거를 안 보여주시고 비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광고 듣고 올 잠깐? 테니까요. 네. 우리 빅게이트 그리고 우유빛깔 잠시 후에 2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하락 이어가는데요. 음. 지수가 나란히 1.97%, 1% 후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니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뭐 네. S&P 500 선물도 그렇고 하락을 이어가요. 음. 지금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미국 증시의 좀 진정세를 우리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자, PB들의 수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번호 나가고 있어요. 네. 화면 상단에 네 오른쪽에 재무시 옆에 요 번호로 연락 주셔도 아, 좋을 저기로 것 전화하면 네. 자세히. 박지훈 부장이 받나요? 이혁진 차장이 받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투자 상담 필요하시면 번호로 전화 한번 주시고요. 네. 2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 또 선물 보따리 어떻게 투자를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게이트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네.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좀 방산업종 주목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작년 8월에 저희가 이제 첫 출연을 했을 때에도 그 당시 관심 있게 보는 산업으로 방산 업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산은 정부가 돈을 쓰는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방산 쪽에 대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2022년에 폴란드의 어떤 K2 전차 수출을 필두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아이템들, 뭐 K9 자주포라든지 천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계약들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럽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제 국방비 지출에 한해서 어떤 정부 지출 규제를 면제를 해주면서 이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에게는 좀 분명한 수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산주는 올해 계속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게 좀 좋다. 더 좋을 거다. 어. 방사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자. 네.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지난번에 조선 얘기도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 지난번에도 이제 네. 조선 얘기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중에서도 특히 엔진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엔진이요? 해요. 이제 뭐 조선을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말씀 더 드리면 25년 같은 경우에도 조선 오팡은 뭐 LNG선이 이제 뭐 꾸준히 호황이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지금 호황을 계속 보이고 있으며 또 이 한국의 MS 상승 등으로 뭐 좋은 실적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실적이 고가 물량에서 초고가 물량으로 믹스가 좀 개선되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턴어라운드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중에서 특히 엔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의 이제 ASP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이 중국 때문에 조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호황기의 엔진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선보다 이제 수익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조선은 이 도크 증설이 한 번에 이제 뭐 가능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큐를 못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좀 안 좋은 단점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큐의 증가가 계속 가능해서 좀 더 실적이 이제 조선보다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진사 같은 경우는 25년 뭐 당연히 실적이 이제 원만히 증액되는 걸 넘어서서 26년, 27년 같은 경우는 이 초고가 이제 물량 제장이 확도되면서 최소 이제 과거 호황기 이상의 OPM을 좀 기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하나엔진 세계 또 1등 엔진을 품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모두 괜찮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 HD 현대미포 물량 수용으로 26년부터 실적 성장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수 있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좀 더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을 지금 추천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괜찮나요?
어드바이저님?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 엔진 쪽이 조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낮은 상황이라서 좀 더 부담 없이 접근하기에도 좋은 상황입니다. 아, 제가 조선 네.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선과 함께하는 또 엔진은 처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굉장히 또 지금. 색다른 추천 전략 저희가 잘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방산과 조선 네. 그 세부적으로 보면 또 엔진 그렇죠.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가 뭐가 남아 있는지 네.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앞서서 뭐 CPI도 얘기했고 PPI도 얘기했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맞아요. 쏟아지는 이 입, 음.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 정말 변동성을 너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되겠죠? 어드바이저님? 네. 뭐 사실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맞아요. 않는데 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하나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종합적으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요새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정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실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좀 묻어놓고 맞아요. 주무시고 뭐 네. 이런 맞아. 경우가 네. 많았다면 지금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졌다 보니까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제는 좀 낫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이 돼서 맞아요. 네. 한 시간 좀 어. 빨라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저께 10시 반부터 보니까 네. 좀 부담감은 덜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CPI, 이제 목요일 날 PPI는 꼭 이제 지금 증시의 변곡점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요일 날에는 또 독일의 방산주 레인메탈, 이제 제가 이제 방산업종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당장에 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네. 어찌됐건 뭐 그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유익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국내 하나오션 관련해서 또 실적 데이터가 정리돼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방산, 뭐 엔터라든지 뭐 이런 쪽이 요즘 계속 순환매로 주식이 계속 돌고 돌았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 좀 지표를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일단 지표상으로 중요한 건 물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해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나은경 어드바이저님께서 지표에 대해서도 대략 전망을 말씀해 네. 주셨지만 네. 이제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전히 PPI가 CPI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이제 소비자한테 정가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네. 점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가격의 정가가 쉽지 않은 어떤 소비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정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빅테크 위주로 향후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를 보시고 빅테크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 수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전반이 진짜 많이 빠져서 간밤에는 시총의 변화도 좀 그렇죠. 있었던 네. 상황인데 특히 뭐 지금 앞에서 짚어주셨습니다만 테슬라가 테슬라. 15% 이상 네. 빠졌고 고점으로 따지면 반토막이에요. 네, 한 50%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채팅창에도 뭐 테슬라 언급도 해주시는데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어. 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관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사 모으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도 오히려 많아요. 떨어질 예. 때. 그래서 떨어졌네 이게 기회다 했는데 더 떨어지네 아이고 나 살려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시간 잠깐 남았으니까 네. 두 분의 테슬라 네. 고객님들이 많이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사실 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좀 밉상이 돼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그렇고 네. 뭐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뒤에 초보 운전 스티커가 아니라 나는 이 차를 예전에 샀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붙어서 다니는 게 또 밈이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은 이게 쉽게 멈출 행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증의 테슬라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빠지는 거는 뭐 실적 이런 게 사실 뭐 연관이 조금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단 다른 부분이 더 이제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테슬라가 올라올 때도 뭐 테슬라의 실적 이런 것보다는 뭐 일론 머스크의 이제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건데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에 대해서 뭐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부 관련해서 뭐 공무원을 뭐 자른다든지 네. 막 이런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뭐 시장에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럼프 이제 뭐 트레이딩이 다 이제 반환을 한 상황이기도 해서 좀 과밀도 국면이 아닌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 좀 많이 빠질 때는 뭐 한 번에 좀 들어가시긴 좀 어렵더라도 조금씩 분할로 추가 매수를 좀 대응을 추천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에서 이제 이미 트레이딩 같은 건 다 이제 프리미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부담은 없다라고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일론이 과연 언제까지 그런 정책 쪽으로만 이제 좀 집중을 하고 뭐처럼 이제 뭐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게 좀 지속될 수 있다 보니까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뜨거우시잖아요. 뜨거워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금 얘기해도 맞아요. 금도 우리는 프리미엄이 생기고 김치 프리미엄. 뭐 네. 코인을 내도 프리미엄이 생기고 이제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2배, 3배 이런 좀 그런 걸 많이 공격적으로 하시죠. 이제 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고민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막 지금 화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현장에서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요즘에는 테슬라를 넘어서 그 TSLL 그 2배짜리 네. 레버리지죠. 네. 이제 워낙 그 레버리지를 좀 좋아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테슬라는 사실은 초대형 주기는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과거부터 굉장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정 연도만 놓고 보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60%의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테슬라는 사실은 난이도가 어떤 주식보다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를 항상 조금 마음에 담아두고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아마존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것보다 네. 난이도가 많게는 수십 배 더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보기에는 단순히 나는 이 기업을 보고 기업의 어떤 지금 전기차 본연의 성장과 더불어서 뭐 우주랑 로봇,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 내가 신기술을 다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CEO로 인한 리스크 등등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좀 정치적 리스크까지 굉장히 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단순히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하.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주식이다라는 점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미국의 성장을 그대로 누리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어떤 M7 빅테크들 위주로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이미 다 물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의미가 네. 없을 수 있겠죠. 테슬라는 1분기 이제 인도량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인도량의 수치가 나오더라도 아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레버리지는 조금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뭐 적립식으로 분할로 사신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좋게 네.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사실 좀 많이 안 좋을 때 두 분 나와주셔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런 날 나오시면 참 말씀하시기 두 분도 힘드시죠? 진짜 간밤에 얼마나 또 그러니까요. 긴장도 하시고 네.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네. 그래요. 저희 여기서 이제 보내드릴 텐데 저희 웃고 있지만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도 공감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웃으면서 방송했다고 불편하셨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겠지만 아유, 그래도 네. 시장이 이제 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참 같이 좀- 작년에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견디는 힘이 네.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후 갈수록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상승 모멘텀이 생길지 아니면 또 수급이 또 달라질지 여러분들도 힘내 보시죠. 맞아요. 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두 분 또 내려가십니까?
네. 네. 내려가야죠. 조심히 가시고 네. 뭐 잠깐 센터 자랑 뭐 여기 대본엔 있는데 혹시 네.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뭐 저희 센터는 제가 지금 사실 막내인데요. 아 그러세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막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좀 경력이 있는 선배님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별로도 사실 상담하는 어떤 그 섹터라든지 좀 특징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좀 국내 주식에 오리엔트가 돼 있고 네. 해외 주식 아니면 뭐 법인 영업 아니면 금융 상품 이렇게 각각의 좀 장단점이 다 다르신데 저희 센터는 골고루 좀 구성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 외에도 좀 전반적인 어떤 상담 역량이라든지 지식을 얻기에 굉장히 좋다. 이건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데몬 어드바이저님이 막내면은 그러니까. 은경이 누나입니까? 아니요, 사실 센터가 네.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럼 오. 그쪽 센터에 저희 센터 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빨리 보내드릴 걸. 그래요.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밝게 좀 분위기가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시장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 얘기에 곁들여서 네. 또 훈훈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창에서 계속 재무야 치아 보이지 마라라고 해서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그만큼 좀 안 좋습니다. 정말 코스피 코스닥 2%대 약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뭐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좀 드뭅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네, 힘들죠. 뭐 지금. 고려 아연 네. 정도 그리고 일부 뭐 방어주 정도 지금 뭐 강보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방어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시장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